6월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김현희를 가짜로 만드는 소동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 김현희가 조선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다시 이렇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에 있었던 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하나가 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김성일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입니다. 그 폭파 사건의 목적은 김정일이가 지령을 할 때 서울올림픽을 방해한다.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고 2개의 조선 책동을 분쇄한다. 2개의 조선 책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통일에 반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임무를 띠고 김성일이라는 나이 70 넘은 이 할아버지 공작원하고 김현희 당시에 20대 둘이가 일본 위조 여권, 일본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일본 위조 여권을 가지고 부녀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모스크바에서 헝가리 그리고 베오그라드를 거쳐서 바그다드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비행기를 탈 때 검색대를 통과할 때 라디오가 걸렸어요. 그때 라디오에 배터리를 뽑아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검색대에 있던 직원이 바그다드 공항입니다. 검색대에 있던 직원이 배터리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는 그 안에 폭약이 들어있는 사실은 폭탄입니다. 폭탄. 근데 폭탄을 터지게 만들려면 그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비행기를 타도 폭탄을 터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임무가 끝난 겁니다. 임무 수행이 안 됩니다. 이때 김현희가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배터리를 주워 가지고 김성일한테 줍니다. 이 김성일이라는 이 노련한 이 공작원이 검색대에 있는 사람한테 항의를 해요. 배터리를 다시 끼워가지고 틀어보니까 라디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라디오인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검색을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고래고래 고함 치면서 항의를 하니까 거기 있던 여자 직원이 아니 막 귀찮다고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 사건이 난 겁니다. 그때 검색대에 있는 사람이 만약 엄격하게 했으면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온정주의로 일을 처리하면 이런 일이 됩니다. 온정주의라는 게 그게 통할 때도 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때가 바로 이런 거죠. 아까 북한 배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경고 사격, 그 다음 말 안 들으면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격침시켜야 되는데 이 김대중 지시는 뭐냐? 경고 사격하지 말고 경고 방송하라. 경고 방송하러 갔다가 얻어맞은 것처럼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교전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115명이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김현희가 살았어요. 독약을 먹고 깨물어서 죽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래요. 어머니 생각. 또 그 순간에 옆에서 경찰관이 뺨을 때려가지고 독약 있던 담배 개비가 툭 튀어나오면서 살았어요. 김현희가 살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졌습니다. 김현희까지 거기서 독약 먹고 죽었으면 바레인 공항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인들 여권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이다. 일본 사람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마 일본 적군파가 이런 짓을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아마 반일 데모가 나고 야단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권은 가짜다. 라고 발표를 했겠죠. 그러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여권 조사상 가짜라는 것은 밝혀졌을 겁니다만은 이 두 남녀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밝힐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건 영원히 미궁에 들어가고 아마 한일 관계가 무시하게 나빠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서울올림픽에 불참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현희가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어요. 이 역대
항공기 폭파 사건 중에서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사된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루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해당 국가가 또 별도로 다 조사를 했어요. 헝가리는 헝가리대로,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슬라비아대로, 또 당사자인 일본은 일본대로, 그 다음에 미국은 별도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발표한 거 믿지 않고 자기들은 별도로 김현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 그 다음에 미국이 대북 제재를 했죠. 테러 지원 국가라고 딱 해놓고 금융 여러 가지 제재를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쇠망하는 길로 가는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김현희가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자기는 일본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 일본어를 가르쳐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리오네라는 가명을 썼는데 일본 여자였다. 일본에서 납치되어 왔다고 그러더라. 근데 뭐 술 따르는 이런 걸 봐서 아마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 같더라.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생각하고 울고 그러더라. 요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리오네가 누구냐 하는 걸 가지고 일본에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찾았어요. 리오네라는 여자는 다구치 야에코라는 여자인데 해안에서 납치됐다. 다구치 야에코라는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구치 야에코의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김현희한테 대니까 이 여자가 맞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납치자 문제가 없었으면 일본하고 북한은 이미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100억 달러 받았을 거예요. 형편이 많이 나아졌을 겁니다. 이 납치자 문제가 일어나니까 일본이 일북 수교를 늦추고 오히려 북한을 코너로 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17일에 고이정미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인들 13명 납치했다. 그 중에 8명 죽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구치 야에코를 납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리오네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발뺌을 했지만은 다구치 야에코라는 그 존재가 드러난 것은 김현희가 말했기 때문이니까 그 여자는 리오네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일이도 김현희가 우리가 보낸 공작원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2001년부터 일부 신부들 사이에서 또 일부 가족 전체가 아닌 가족들 사이에서 김현희는 가짜다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 차지도 않는 주장이니까 언론에서 다 무시를 했어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조총련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했는데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즉 2003년 11월 18일에 MBC, 이 말썽 많은 MBC가 PD 수첩을 통해서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김현희를 의심스럽게 그리는 프로를 만들었습니다.